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질문이 들어온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몇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방송은요. 아마 오늘은 제가 봐서는 이제 질문 들어온 유형이 3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3종류의 파일을 오늘 녹음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우선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저번 주에 스피드 옥션 신청해 주신 거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일어서 몇 자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저한테 쪽지로 온 겁니다. 카페 쪽지인데, 쪽지보다는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걸러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경매로 나온 집이 시세보다 채권액이 적으면, 채권액만큼의 돈을 주고 구입도 가능할까요? 예. 경매로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시세는 1억인데, 시세보다 채권액이 적다. 그러니까 채권액이 한 7천쯤 된다 이거죠. 그럼 7천만 원만 주고 살 수 있냐? 이 말씀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불가능하죠. 그거는, 경매로 사는 것은 강제로 경매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매입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설령 너무 낮은 금액에 낙찰이 돼서 채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돈의 반도 못 찾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돈을 많이 떼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은 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권액만큼만 돈 주고 그걸 살려고 한다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저에게 이제 경매를 최고의 과정을 배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경매로 나온 것을 은행을 조사하다가 은행의 중재로 소유자랑 거래를 해서 그냥 경매가 최저가 선에서 그냥 매입을 한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채무자의 신용은 좋지 않겠죠? 그럼 만약에 경매 개시일 전에 1번 질문처럼 구입하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은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1번 질문처럼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사버렸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도가 좋아지겠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그렇지 않죠. 보통 2번 정도 연체를 하고 경매에 진행이 되면 그때 채무자의 신용은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채무자의 신용이 떨어진다.
그 전에 이미 연체가 3번, 4번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매 개시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연체가 한 2-3달 있다가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진다, 안 괜찮아진다라는 거는 보긴 어렵고, 분명한 것은 신용도는 경매가 진행되면 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물론 2달 정도 연체해서 2달 하고 다음날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그때 연체료만 주고 이렇게 바로 경매를 취하했다면 그 은행의 특징에 따라서는 신용도를 먼저 하락시키고 경매를 개시할지, 경매가 개시되면서 신용도를 더 추락시킬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내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표현처럼 경매 개시일 전에 구입하게 되면, 그랬으니까 결국은 연체가 2번이나 3번 되기 전에, 2번 된 이후 바로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경매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은행의 신용도가 쭉쭉쭉 떨어질 것인가, 요거는 은행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하는 방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물론 경매 개시일 전에 돈을 체납 이자만 갚아도 경매를 취하해 줄 것인지, 통상은 경매를 개시를 해버리면은, 또는 개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체납이 이루어지면 어중간한 은행은 원금 상환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자만 주고 처리를 다시 원상 회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대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팟캐스트 방송에 이제 팟빵에 게시판에 이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자,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경매로 부자 되는 방법은 횟수를 늘리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 33살 청취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의 대세 하락이고 대부분의 집값들이 몇 년 전에 비해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드는 걱정이 경매의 특성상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요즘에 낙찰률은 높고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을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래서 낙찰받은 집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폭락으로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낙찰가보다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는 상황에 제가 많이 몰라서 초보적인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질문은 굉장히 초보적이진 않고 기본적으로 고심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죠? 우선은 지금 보면은 대출 이자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죠.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부동산의 폭락론자들은 야, 이제 봐라. 드디어 예측한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고 내년도는 더 집이 가진 사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이명박 정권 초창기 서브프라임 사건 날 때부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주장들이죠. 우리 사회가 99년도,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어떤 그 말세론자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종파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99년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이 세계에 종말이 온다 그랬고, 2000년대에도 종말이 온다 그랬고, 2012년에도 종말이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지파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 기억을 하시나요? 99년도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애들이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안 다녔고,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있던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요런 사람들 은근히 많았죠. 자, 그런 시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렇지만은 또 다수는,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별 다른 걸 하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그 시기에도 열심히 돈을 벌면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을 벌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러냐 저러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집값이 대세 하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세 하락이면 전체 하락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부동산의 종목은 집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도 있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주로 이게 땅값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집값의 대다수가 땅값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죠. 집값은 대세 하락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땅값은 대세 상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땅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타는 어떤 종목이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고 땅의 영향을 덜 타고 건물의 영향을 많이 타는 게 주로 이제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류들은 땅에 대한 지분도 적고, 다만 건물의 영향을 많이 타고 어떤 시류의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추세의 영향을 탑니다. 그지만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까요?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궂은 날 있고 맑은 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이 좋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등한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이 한 채나 뽀롯이 있고 아니면 아예 없거나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또는 이 집값 떨어진다라는 그 글자만 가지고도 필요 이상의 어떤 그 과장된 공포심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청룡 열차를 타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안에서 소리를 좀 지르지만 너무 또 재밌어서 또 한번 타죠. 그러나 청룡 열차를 안 타보거나 밖에서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겁이 나고 머리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으면 안 타죠. 즉 타본 놈이 느끼는 청룡 열차와 안 타본 놈이 느끼는 청룡 열차는 개념이 다를 겁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주로 걱정하거나 주로 묻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투자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두렵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엄청 안 하는 사람이 헬스장에 등록을 하면 야 엮기 몇 개 들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다음날 배 땡기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몸짱이라고 할 정도로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고통이나 어떤 그 화제거리로 얘기하지도 않죠. 뭐 무겁다, 아프다 이런 얘기는 화제거리도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운동하다 다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안 합니다. 그죠? 결국은 지금 있는 게 지금 대세 하락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하락이 아닌 입장에서는 내가 살 것은 그 대세 하락 면에서 빠져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땅값의 영향을 많이 타는 물건 또는 어떤 집값이 떨어지면은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상가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빌라나 어떤 아파트 중에서도 또 어느 지역은 또 오르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알고 갑니까? 예, 시세 조사할 때 다 드러나죠. 그죠? 시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대세 하락인 지역의 물건이었는지, 이 물건이 대세 하락의 시기에 유독 푸른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버텼는지, 아니면 또 이거는 또 대세 하락인데 비정상적으로 올랐는지, 뭐 이런 등등은 시세 조사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시세 조사 단계에 가지 않고 미리미리 심지어는 경매 사이트 또한 뒤져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를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제가 저번에 다음 주에 알토라를 또 진행을 하지만 저번 달 알토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매를 좋은 줄 알지만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든 거가 있죠. 예, 제천에 번지 점프하러 가는데 그 전날 제천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 안방에서 자면서 덜덜덜 떠는 격이다. 그죠? 번지 점프를 하러 제천까지 가서 계단을 올라가고 벨트를 맨고 뛰어내리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여러분들은 점프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않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경매 투자를 해보는 것은 낙찰을 받아서 1등이 돼야 손실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검색도 안 해보고 시세조사라는 어떤 기술도 배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안 해보는 것만큼 바보는 없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청룡열차를 타지도 않을 거면서 앞에서 보고만 있으면서 겁을 지레 먹는 거와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청룡열차가 안 좋은 것만 있다면은 왜 많은 사람이 그걸 타고 소리를 지르고 돈을 낼까요? 그죠? 그것도 있고 바이킹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재미가. 그러면 거기를 탔을 때 뭔 재미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미가 있으니까 돈을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뭔 재미가 있냐라고 따질 게 아니고 무슨 재미가 있어? 나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도 그런 류의 고민인 거예요. 해보지 않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겁먹는 그런 거죠. 자, 대부분의 집값이 몇 년 전에 비해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듯하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전체적으로 크게 형성됐다면 지금 경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본가요? 아니죠. 사놓고 돈 번 사람 많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걱정이 경매의 특성상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사게 되면 낙찰률은 높은데 집값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위험하지 않겠냐. 이 글자만 보면 맞아요. 낙찰률은 높고 집값은 하락하니 어느 순간에는 손해를 보지 않겠냐. 그래서 나오는 논리가 전세 사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집값 떨어지니 많이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세는 실종돼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예, 전세는 영원하지 않고요. 조만간 실종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라는 것은. 그래서 전세에 의존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자신의 선택인 거죠. 하지만 남의 집살이가 녹록하지는 않는 것 정도는 아실 것이고 그래도 남의 집살이가 좋다. 물가가 상승되고 땅값이 상승되고 모든 수도세, 전기세, 과자값까지 상승되는 입장에서 전세금으로 내 돈을 지키겠다는 발상 자체도 틀린 발상이죠. 돈 가치가 계속 하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전세를 살면은 돈 가치는 100% 하강하지만 경매로 집을 샀을 때는 100%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면 어느 쪽에다가 리스크를 걸겠습니까? 그죠?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다면 그리고 경매라는 것은 도매 시장이 있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본인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 더 있다면 당연히 그런 리스크는 경매 바닥에 들어와서 즐기는 게 맞지. 전세로 넣어놓으면 100%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을 해놓고 한 3, 4년 살다 보면 전세금이 5억이다, 7억이다 하면 현금은 7억이란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그 돈은 그대로 있지만 재산 가치는 6억 8천이 될지 6억 9천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돈 까지는 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쵸? 왜 폭락론자들이 집값 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가치 하락 얘기는 안 하는지, 맞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시시때때로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금도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그러나 당연하게 돈을 버는 길은 투자를 하는 길이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길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때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냥 실력으로 감당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대출을 많이 끼고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소매 시장에서 매입한 사람보다는 도매 시장에서 매입한 사람이 이익이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도매 시장에서 매입을 해 놓고서도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된다면 전세를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꼭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하거든요. 주식은 안 하셔야 되고, 어떠한 실패도 하고 싶지 않다면, 도전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성공을 향해서는 도전하지 않고서 성공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이 두려운 자는, 또는 성공을 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려우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시도하지 않으면 도태되죠. 시간은 흐르고 물가는 상승하고 재산 가치는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즉 천천히라도 죽는다. 우리가 개구리를 죽일 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오니까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살살살 데피면서 죽는지 모르게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죽을 때도 그러죠. 닭의 어떤 그 똥구멍, 항문 쪽에서 창자를 이렇게 빼먹는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한다던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죽는지 모르게 죽는, 그런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의 일반적 직장인들이, 내가 이렇게 그 소심하게 운행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은 안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죽는 줄 모르게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기회나 이런 거를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대세 하락이라는 이 표현 속에도 많은 대세 상승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이 걱정되면은 월세 받는 전문으로 가는 것이죠. 제 방송을 들어봤다면은 월세 수익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 이자를 주고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는 방식의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 그의 경매의 횟수를 늘리는 길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고민은 극히 원론적인 고민이고요. 이 고민 단계를 계신다는 것은 이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시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여기서 내가 그래 결심해서 나 열심히 해서 경매할 거야 라고 결심을 설령 하시더라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건강할 때는 안 나오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과로나 피로에 휩싸이면은 쏟아져 나오는 질병들 있죠. 보통 그런 류의 질병처럼 고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어떤 고민이 머릿속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허약 체질로 바뀌어도 이런 류의 고민은 몸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투자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경매는 밍밍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화끈하게 쥐고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경매지. 이럴까 말까. 순진한 눈을 띄고 초롱초롱하고 이쁜 눈을 뜨고서 이러지 저러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매가 안 어울리거든요. 경매는 일종의 야생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야생이란 거 아시죠? 그 사자도 사냥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발목 빠지게 뛰어다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먹는 게 사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노력, 열정, 그 다음에 주변을 보지 않는 거, 강한 의지, 뭐 이런 거랑 되는 것이지, 기회주의, 좌우 눈치 보고, 이럴까 저럴까 겁먹고, 신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고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지, 이 부분을 어디에서 교육받는다고 탁 화끈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이런 거.
제가 교육을 해보면은 어떤 교육의 과정에서도 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깨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당연히 다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서핑 고수가 되고 싶으면은 파도 타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지. 그죠? 우리가 올림픽도, 그렇죠? 역도를 왜 듭니까? 그 무거운 돌을. 그걸 들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하다가 다치면 뼈 부러지거든요. 마라톤은 왜 하죠? 42km를, 옛날에 초창기 마라톤은요, 마라톤 평야를 거쳐서, 승전보를 알리는 병사가 알리고 사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42km를 쉬지 않고 뛴다는 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뛰는 만큼 그 몸에 엄청난 부하가 옵니다. 발목, 발바닥, 무릎, 그죠? 그다음 호흡기도 있죠. 만약에 여름이나 이런 데 오르막 뛰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되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기본적인 리스크들을 두려워서 피한다면 안 해야죠. 그죠? 그냥 월급 타먹고, 그냥 직장이나 잘 다니면서 가끔 불만 좀 토하고, 소주잔이나 기울이면서, 정치나 걱정하는 척이나 좀 해대고, 그러고 해야지, 경매는요, 거의, 맹수처럼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찰받은 집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폭락으로 빚더미를 떠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다. 자, 그러면 한 10채를 동시에 사나요, 우리가?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면서도 얼마든지 상황을 지켜보고 그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왜 이 걱정을 하시죠? 그죠? 낙찰받은 집이 10채, 20채가 한 번에 많이 뿅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지금 이 질문만 딱 봐도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한번 조언을 해드리자면 실패가 두려우면 성공도 없습니다. 그죠? 실패를 하면서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가수, 연예인이나 또는 운동선수나 기타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실패 안 하고 떡 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들이 실패가 겁이 났으면은, 이런 게 겁이 났으면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담은 2가지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